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즘 거제시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입찰 날짜는 7월 21일로 잡혀 있습니다. 거제시 고현동 다가구 원룸 토지 면적이 약 59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이 각 층의 바닥 합계가 105.784평 되고요. 감정가는 6억 7,200인데 한 번 유찰이 돼서 지금은 4억 7천 살짝 넘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인데요. 입지부터 우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요,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거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죠? 자, 여기 거제 보면은 조금 더 줄여볼게요. 조금 더. 여기가 이제 부산이에요. 부산 이제 강서구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덕도를 거쳐서, 그래서 가덕도를 거쳐서 해저터널 지나서 이렇게 거제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제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삼성중공업 있는 쪽이고, 옥포항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이제 대우, 그죠? 대우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위치 보이시죠? 본해서 여기 보입니다. 삼성 쪽이 가깝죠. 그죠? 삼성 쪽에서 보면은, 삼성중공업, 여기 스카이뷰로 볼까요? 스카이뷰로 보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조선소가 보입니다. 그죠? 여기 조선소가 보이죠? 그죠? 여기 배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매립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죠? 피가 RR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하는데도 지금 매물이 없다고 하는 유로 아일랜드입니다. 2022년 7월 예정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레나 2021년 2월 예정이고요. 그 외 아파트들은 굉장히 이제 구축들입니다. 구축이고,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여러 번 강의를 많이 올렸습니다. 거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이 지역에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장평동이고, 여기까지가. 그리고는 바로 붙어 있는 게 고현동입니다. 고현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뷰 끄고 지도로 볼게요. 지도로 보면은, 지금 이제 고현동입니다. 여기 이쪽이 장평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여기 고현동인데, 여기 보면은 고현동 들어와서 거제시청이 있고, 그죠? 포로 수용소 있고 한 그 인근에 있는 이제 다가구 원룸 건물입니다. 이 빨간 게 다 경매인데요. 끄고요. 정신없으니까. 여기 포로 수용소 있고, 보면 고현중학교가 있습니다. 고현중학교가 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제가 왜 자꾸만 확대를 하고 유난스럽게 이 사건은 입지를 보고 있느냐면은 이유가 있겠죠. 자, 다가구 원룸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 앞에 녹지가 보입니다. 녹지가 보여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보통 다가구 원룸 이런 건물들을 보면은 세장형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도로 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길게 있으면은 좋지 않습니까? 개방감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세로로 세장형의 형태가 많아요. 옆에 건물하고 따닥따닥 붙어서,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 앞에, 그죠? 이런 공원이 있기 때문에, 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녹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감이 참 좋습니다. 로드뷰로 잠시 보게 되면은요, 여기 찍어서 볼게요. 그죠? 보이죠? 그죠? 예, 놀이터랑, 그죠? 예, 녹지가 보이고, 소공원이 보이고, 그리고 이 건물이 되는 겁니다. 건물도 깔끔해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괜찮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권리분석의 하자가 일단 없어야 됩니다. 그죠? 권리분석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5년 4월 3일 날 소유권 보존됐습니다. 건물도 그러면 한 5년밖에 안 됐다. 그죠? 그리고 그날 4월 3일 날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성농협에서요. 6억을 이제 채권 최고액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 위에 또 그 뒤에 근저당도 있고 임차 보증금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도 있고 압류도 있고 임차권 등기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하죠. 여기 고성농협에서
이제 임의경매를 신청한 그런 사건입니다. 토지등기부는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2015년 4월 3일 근저당이 말소기준 등기다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보니까 임차인 수가 9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임차 보증금 합계는 3억 4,800에 월세 합계는 114만원입니다. 자, 이런데 여러분 경매 물건을 보실 땐 늘 이런 금액을 보고 수익률 계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현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거지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문을 해서 임장을 하실 때는 보통 원룸이 뭐 입지에 따라서 뭐 방 하나에 2, 30만원 아니면 3, 40만원 받는다. 방 크기에 따라서 그죠? 원룸, 투룸, 쓰리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하십시오. 일단은 그런데요. 아까 우리 말소기준 등기가 2015년 4월 3일이었죠. 맞네요. 2015년 4월 3일입니다. 그러면 2015년 4월 3일에 주택임차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니까 이 기간 안에 들어갑니다. 2014년에서 2016년 3월 30일까지 이 사이에 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 이하일 때 1,500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 관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우선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죠. 2015년 4월 3일이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7년, 18년, 그 다음에는 미등록은 뭐 해당 사항 없는 거고요. 그 다음 2015년이지만 11월 달이에요. 그래서 대항력 없고 2018년, 2017년, 2018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서 조금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죠? 자, 임차인들이 주택 임대차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보증금이 아까 말씀드린 4,500만원 이하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확정은 안 받아도 되지만 배당 요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10월 1일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보니까 8월 8일 괜찮고요. 그 다음은 8월 7일, 그 다음 8월 30일, 8월 5일, 그 다음 8월 30일, 8월 5일, 그 다음 2019년 5월 16일, 8월 1일 배당 요구는 다 기한 내에 다 했습니다. 그럼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4천만원이에요. 제일 위에는 4,500만원 포함되죠. 4,500만 안에 들어갑니다. 대항력은 없지만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봅시다. 5,500이에요. 5,500이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 대항력은 아무도 없으니까 대항력도 없고 보증금 범위가 4,50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는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가 없는데 확정일이 2016년 2월 19일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에 원래 확정을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확정을 2016년에 받고 전입을 2018년에 했습니다. 그럼 이 확정받은 2016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입한 날짜 2018년 기준으로 전입일 기준이 돼야 하는 겁니다. 어쨌건 나중에 이게 뭐 배당이 될지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2017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6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없습니다. 확정일이 2017년 6월 21일이니까 그 배당 확정일 기준으로 이 사람은 들어가면 되겠고요. 배당 순위에. 그래서 여기에 배당 순위 있다, 뭐 배당 순위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사람 그러면은 이사 내보내기 무지 힘들겠어요. 네, 임차권 등기자입니다.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서 보통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를 갔지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출을 했지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뭐 비웠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밑에 205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원이에요. 보증금 1,000만원이니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 있겠습니다. 1,000만원. 그 다음 뭐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상가임차인이 있는데요. 미등록이에요. 이상 뭐 이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명도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다음 2015년 11월 19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대항력은 없는데 보증금이 6,500이랍니다. 6,500이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안 되고 배당 순위 확정일이 2015년 11월 19일이니까 이 날짜 맞춰서 배당 순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501호입니다. 501호 5천만 원이에요. 역시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없고 확정일 2018년 3월 22일로 배당 순위에는 들어갑니다. 순위에 들어간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05호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역시 뭐냐면 이 사람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없고 확정일 2017년 2월 28일로 배당 순위는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미 이사를 나간 모양입니다. 임차권 등기자입니다. 그 다음 주거용 502호 부분에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1,500을 받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임차인에 대한 건 받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요. 자, 그러면 임차인 관계, 등기부 관계 봤습니다. 아까 등기부 관계 보니까 등기부 2015년 4월 3일 근저당 있고 말소 기준 등기고 그 밑으로는 다 말소되고요. 그리고는 임차인 관계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하나도 없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는 사람이 몇 사람 보이고 그죠? 그 다음 확정일 기준으로 순위에 들어가는데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상 배당표를 지금 최저가가 4억 7천 선입니다. 이 금액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경매 비용이 500 얼마, 실제 배당할 금액은 4억 6,500 얼마가 됩니다. 자, 소액 임차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4천 중에 1,500, 1,500 중에 1,500,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이렇게 3사람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계 있고 그 다음 고성농협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확정일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배당 순위에 들어간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임차인 관계, 등기부 관계, 임차인 관계 다 봤으면은 우리가 이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호수, 가구수, 세대수 한데 보면 5가구라고 나옵니다. 이 건물은 합해서 5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뭐냐면은 계단실, 관리실에서 29.84,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에서 다가구에서 105.9, 105.9, 108.06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5가구라고 건축물 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감정평가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이제 감정가에서 토지감정, 건물감정 이렇게 나누어지죠. 토지감정이 2억 8,6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금 있느냐 하는 게 1층, 2층, 3층, 4층에서 1층 한 가구, 그 다음에 뭡니까? 2층에 4개 호실, 3층에 4개 호실, 4층에 2개 호실. 합하면 얼마예요? 그러면은 11개가 됩니까? 아까 5가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죠? 11가구나 있네요. 방 쪼개기 이런 걸 한 모양입니다. 그죠? 사용 승인은 2015년 3월 17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황이 달라요. 그죠? 공부하고 다릅니다. 5가구인데 여기는 11가구. 아직은 위반 건축물이란 딱지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다 라고 딱지가 붙어버리면은 이런 거 낙찰받으면 대출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지금 현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한 장만 캡처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1층에 뭐 하나 있고 2층, 3층에 4가구가 있었어요. 2층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2층, 3층에 이렇게 4개 호실로, 그죠?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데 저희가 임장을 가보면은 문은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면 한 층에 원래 2가구다 이러면은 2가구예요. 그런데 그 문을 열면 안에 또 문이 2개가 있고 이런 경우도 이거는 대놓고 그냥 4개네요. 아직은 적발은 안 되고 있고 아직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물건을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대출은 뭐 위반 건축물 안 돼 있으니까 대출은 받았다고 칩시다. 받았다고 치면은 자, 언제 적발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뭡니까? 임차 보증금을 갖다가 지금 못 받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도 그런 경우 있답니다. 이제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
불법인 경우에 방조객이 막 이렇게 되고 뭐 불법 대수선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경우에 임차인들이 앙심을 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조사하잖아요, 한 번씩.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행강제금 막 나오고 하는데 건축법 강화돼서 이행강제금도 되게 센데요. 얼마 나와요? 이 정도 같으면 한 거. 그거는 수식이 있던데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오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해도 월세 받고 이행강제금 내더라도 그게 나은 건지 그죠? 아닌 건지를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의 도면대로 그죠? 벽을 트고 꺼내고 뭐 합쳐가지고는 두 가구를 하나씩 합친다든지 해서 원래 도면대로 그죠?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방쪼개기 막 해가지고 엉망이 돼 있으니까 아무도 이제 입찰을 안 해서 아주 헐값에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서 대출 받으면 이제 아예 대출을 받아서가 아니라 낙찰 받아서 대출은 안 되니까 자기 돈으로 다 밀어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헐값으로 낙찰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다시 또 원상복구하는 그런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정상화 시켰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위반 건축물 딱지, 위반 건축물 그 딱지 건축물 대상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없앴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했다. 뭐 견적이 얼마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뭐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해보진 않았고요. 자, 여기는 아직까지 위반 건축물 저기는 안 돼 있고요. 입지 괜찮고 도로 8m 도로 제대로 물고 있고 앞에 그리고는 소공원도 있고 그래서 개방감도 좋고 좋은 물건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물건을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걸 다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자신이 있으시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제 시장은 불장이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좋은 매물들은 그냥 뭐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을 해보셔도 그럴 겁니다. 한번 거제도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거제 아파트에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